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M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코 조롱도 받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중국을 또 욕했다가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하고 자, 이런 거 우리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에겐 내일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대선 관련한 특집도 준비했거든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민 매니저, 트럼프 오락가락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미국 연방법원이 이제 관세에 제동을 걸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약간 이제 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했죠. 맞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스위스 이제 제네바 합의 이후에 중국이 이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를 조금 하면서 사실상 뭐 사실 관세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다시 좀 부각이 좀 됐죠.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7%까지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막 이제 열심히 좀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BS 인터뷰 내용이 이제 보도가 좀 된 걸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뭐 조만간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런 좀 국지적인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 이제 반복되는 거지 지난 4월 달과 같은 그런 어떤 급락세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는 내일 이제 정말 좀 중요한 이제 맞습니다.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선 이후에 또 우리 국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야죠.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내 일발 종목은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 말씀을 하나 좀 드렸었죠. 이문온 씨라는 기업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5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 인투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종목입니다, 인투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5월 23일 날 이제 신규 상장된 이제 ADC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ADC 하면은 리가켄 바이오를 다들 이제 떠올리실 정도로 대장이죠. 뭐 리가켄 바이오가 기술 이전 잔고도 뭐 바늘리만 거의 10조 가까이 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한 이제 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인투셀 얘기를 하면서 또 리가켄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투셀의 이제 대표이사 박태교 대표이사가 지분 지금 19.5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박태교 대표이사가 사실 리가켄 바이오의 공동 창업자예요. 공동 창업자로 리가켄 바이오를 설립을 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의 이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링커 기술, 콘조올이라고 하는 이 링커 기술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박태교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인투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독자적으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요번에 시장에 이제 신규 상장이 좀 됐다. 그러니까 ADC 플랫폼과 관련해서 특히 링커 기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모가 17,000원에 지금 상장이 좀 됐는데 주가가 지난주에 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세간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도 있고 향후에 이제 인투셀도 그럼 리가켄 바이오처럼 시총 4조 원, 3조 원 뭐 이렇게 성장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는 말 그대로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제 결합시키는 링커 기술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면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링커 기술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이제 탑티어 수준의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 기업보다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OHPAS 링커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뭐 공모 상장이 될 때부터 시장에 이제 상당한 좀 많은 관심을 이제 받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수에서 이제 링커가 이제 끊기는 약간의 이제 좀 단점이 이제 확인된 시젠 기술과는 달리 동사 이제 인투셀에서 이제 개발한 OHPAS 링커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끊김 현상이 이제 사라지고 골수에서 이제 끊기지 않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상당히 좀 안정한 그런 이제 또 약물 전달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세포의 사실 독성에 이제 문제가 이 ADC
사실상 이제 ADC는 링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이제 강하게 결합시키면 결합시킬수록 정상세포에서 나타나는 이 독성 효과, 이 네.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극복을 하면서 리가켄 바이오가 사실 이 콘조율 기술을 가지고 암젠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빅파마들한테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인투셀도 아마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인투셀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3건의 이제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거든요. 네. ADC 이제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ABL 바이오에다가 이 링커 기술을 이미 기술 이전을 3건이나 예.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사실상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특히 파이프라인 중에 ITC 6146R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요게 네. 지금 전임상 단계에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올해 임상 1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3분기 중에 1상 IND를 이제 신청을 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하반기 중에 글로벌 임상도 같이 이제 개시를 좀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의 이제 임상 진입,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 기술의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특히 빅파마 한 곳하고도 추가적인 이제 벌써요? 기술 이전을 예. 논의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2건의 이제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형 이제 빅파마를 대상으로 예.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신규 상장주가 항상 이제 문제가 공모 이후에 약간의 이제 오버밸류, 그쵸.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0원에 이제 공모가로 이제 상장이 좀 됐는데, 현재가가 벌써 이제 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단기간에 이제 좀 가치가 많이 조금 밸류업이 됐다라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고, 항상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유예수 물량이 좀 중요하잖아요. 있으니까. 예. 유통 가능 주식 숫자가 지금 한 36% 정도 되고요. 1개월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한 22% 정도.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예. 한 22% 정도 이제 물량이 좀 예. 풀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 주말에 4.4%까지 또 네. 하락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시세를 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1개월 보유 예수가 이제 풀리기 전까지 트레이딩 그래야 한다라는 될것 같아요. 전략으로 네. 대응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전략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네. 설정을 좀 해놓고 기간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제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로 네. 한 5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거고, 매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이제 종가 근처인 한 4만 5천 원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4만 5천 원,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도 한 3만 8천 원 정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 하단이 어디에서 이제 지지가 나올지를 우리가 쉽게 또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한 3만 8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딱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네.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투셀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은 ADC 하면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를 첫 손에 꼽지 않습니까? 네. 항원항체를 때려가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그때 원년 멤버라고 하면 될까요? 표현이? 네. 공동 창업자니까. 공동 창업자니까 그분이 이제 인투셀로 왔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1개월 있다가 풀릴 보호예수 물량이 22%. 네. 그러면 한 2주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2, 3주 정도. 네. 그때라는 기간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죠. 맞습니다. 22%는 상당한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공모 상장되고 난 이후에 항상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보호예수 1개월,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마다 오버행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분명히 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 대비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구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가 이제 풀리면 차익 매물로 이제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1개월 안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 ABL 바이오, 또 ADC 테라퓨틱스 기술 이전 이제 계속 컨택을 하는 네. 게 이 기술 여기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또 함께 그 보여주면 될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인투셀을 단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갖는 이유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때문이에요. 그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홀딩스를 이제 말들이 설립을 많죠. 한다라고 네. 했고, 새롭게 이제 신약 개발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과제로 ADC를 꼽았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ADC 개발을 할 때 삼성 바이오에피스로 기술 이전한 인투셀하고 뭔가 이제 협력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모멘텀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에피스 또 가로 열고 이번에 한 인투셀까지도 함께 기억하시면 뭐 다 네. 됩니다. 1개월 보호예수 물량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멘탈이 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정말 등락을 막 했잖아요. 그게 다 맞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중국 네. 때린다고 했다가 맞아요. 또 네. 통화한다고 했다가 추가 관세는 부과 안 한다고 네, 했다가 했다 부과 안 한다고 네. 했다. 철강 관세 갑자기 연설하는 도중에 맞습니다. 50%를 올리고 막 이거 어떡하죠? 네,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진짜 요즘 MZ 세대들의 말에 긁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처되는 말이나 좀 이제 팩트를 공격했을 때 살짝 긁힌다. 그래서 약간 네.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취재진으로부터 이제 실제로 타코 관련된 트레이더의 신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알고 있느냐. 근데 이게 이 뜻을 알고 나서 굉장히 좀 격분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 그런 못된 질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코가 네. 트럼프 어웨이스 치킨 사우트.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간다. 꼬리를 내린다. 치킨 맞습니다. 아웃했다. 그래서 네. 결국에 관세를 강하게 올렸다가 결국에 그때 우리가 주식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관점들과 월가에서의 어떤 이제 조롱 섞인 어떤 신조어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거는 협상술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상 이제 말도 못한 어떤 수치를 제시하고 나서 서서히 이제 완화시키는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약간 좀 화가 많이 났었나 완전 봐요. 네.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의 어떤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결국에 이제 중국은 놀랍지 않게 우리의 합의를 완전히 지금 이제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착한 남자 역할은 끝났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네. 바로 관세를 그동안은 계속 이제 높였다가 네. 완화하는 추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철강 관세를 25%에서 네. 50% 2배로 올리겠다라고 기습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좀 발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해왔던 어떤 방식을 약간 좀 뒤바꾸는. 근데 막상 또 하고 나니까 다음날 자고 나니까 조금 이제 너무 과했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더 시진핑과 다시 한번 좀 대화를 요한다라고 좀 하면서 바로 시장 달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중반에는 좀 크게 흔들렸다가 막판에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던 모습이어서 오히려 타코 트레이드가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날도.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날도 맞았었고 네, 그날도 타코 트레이드 했어야 앞으로도 됐어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에 이미 더 이상 그 관세를 더 올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미 관세를 올린 만큼 다 올려놓은 상태라서 시장에 미친 영향도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도 다소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3대 지수도 막판에 다 땡겨가지고 그쵸. 통화 맞습니다. 이거네. 그리고 다우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보합으로 전환됐고 S&P 500 그리고 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기다 이제 보합권으로 끝나서 사실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마 대선이라는 대선이죠. 어떤 대형 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이후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은 우리가 좀 그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관세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떤 통화 또는 만남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완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워낙 말바꾸기여서 이거 분석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봐야 되겠죠. 철강 알루미늄이 50%가 됐어요. 네. 당장에 뭐 미국에서는 맞습니다. 30% 폭등을 네. 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랑 히토류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 업계도 네. 좀 난리가 났거든요. 뭐 히토류가 네. 아니면 철강 가서 뭐부터 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이제 여기 철강 관세 50%로 이제 요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제 히스토리를 네. 조금 살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이제 스틸 노조들이 이 US 스틸의 이제 일본 인수 이걸 굉장히 많이 네. 우려했잖아요. 시장 다 뺏기는 네, 거 아니냐, 네, 네.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많이 구조조정. 걱정했는데 실제로 이 50%로 이제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발언이 US 스틸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발언이 나온 적입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일본한테 이제 피인수 되긴 했습니다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 편이고 나는 또 노조 편이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뭐 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목요일이에요. 하는데 6월 4일. 네, 그러니까 뭐 당장 이제 6월 4일 날 50%로 이제 관세를 올린다라고 이제 선언을 좀 해놓은 상태여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다른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는 관련 업계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이죠. 비상이 좀 걸렸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현대제철이 이제 조금 많이 밀리는데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 2% 정도 내외 낙폭을 네.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강관은 또 버티고요. 네.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또 관세를 올렸다가 나중에 또 추후에 다시 이제 25%로 타코 좀 트레이드? 정상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좀 시장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이 품목 관세 인상을 시킨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연방법원의 어떤 관세 무효화 이제 판결 그에 따른 이제 미 행정부의 어떤 대처 이게 목리, 사실 예. 뭐 어찌 보면 또 수개월 이상 또 끌 수밖에 없는 그쵸. 노이즈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이슈까지 이제 같이 부각이 좀 됐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토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히토류가 가장 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네바 합의 이후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에 이제 필요한 이 히토류 수급이 조금 이제 풀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정작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안 개방을 해주고 좀 안 있죠. 해주고 있다 네. 보니까 수출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요것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중국에 조금 적극적인 협상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한다면 이번 주 중에 뭐 통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미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노이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악재가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토류 얘기를 주름해서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자동차 업계, 뭐 GM이라든가 이런 뭐 사장들이 지금 히토류 이대로 가면 히토류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맞습니다. 저 이종계 히토류가 많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이게 약간 좀 새로운 변수 같아요. 네. 히토류 가지고 미중 자동차 네. 고차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사실 뭐 첨단 산업에 히토류 사용량이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이 히토리를 계속 무기화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풀어주나 봐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결국 관세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첨단 산업 또 그 안에 이제 원자료가 될 수 있는 히토류 전쟁이 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계획대로 잘 안 풀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빨리 휴전을 시키고 종식을 시켜서 사실은 취임과 동시에 24시간 내에 어떤 종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매설되어 있는 히토리를 채굴하는 게 어떤 주요 목적이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 협상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번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결국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히토리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결국 중국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압박하고 또 협상 카드로 좀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 제네바 합의에서도 히토리를 수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막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네바 합의 관련해서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어떤 이제 그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당분간은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이 히토리 부분에서 이제 생사를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진핑과의 통화를 원한다라는 것도 결국 지금 히토리오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가 약간은 좀 끌려다니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통화가 되고 잘 합의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굳이 지금 이제 이미 제네바 합의에 도출했던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바로 좀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좀 해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초기부터 계속 이제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괜히 위반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돼서 시장에 미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히토리 부분만 잘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중국과의 어떤 협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순조롭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래도 그 히토리 부분에서 아마 잘 얘기가 돼서 처음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수출이 지금 막히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하면 이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이제 취약한 고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정말 뒤통수를 좀 세게 맞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이제 막 관세, 폭탄 관세, 고율 관세를 이제 시행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철저하게 중국이 좀 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지금 아까 제가 철강 노조들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기습 인상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 노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기반이잖아요. 그 지지 기반이 이제 무너지면 사실상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 거의 이제 물 건너간 거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 이제 히토류, 특히 히토류 자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이게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이제 생산을 못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이제 중국이 이제 꽉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풀어야 어쨌든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관세 협상의 이제 시작은
요 히토리부터 이제 출발한다. 네. 특히 이제 제네바 합의 때도 미국 쪽에서 요구한 거는 거의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번 주에 만약에 이제 전화 통화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중국에서 요걸 이제 주고받는. 조금 풀어주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관세를 조금 인하해주는 해주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쪽, 나쁜 쪽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이 대선 특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OX판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네. 과연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지, 과연 2000입니까? 3000, 4000, 5000 갈지, 주도 섹터는 누가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선 특집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김영민, 김준호 네네. 매니저. 네. 올 여름으로 하겠습니다. 뭐 당장 6월은 우리가 너무나 급박하고 네. 6, 7, 8. 올 여름 코스피 2800 돌파한다. OX 들어주시죠. 준호 매니저. 네. 왜 돌파하는지를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만 봐도 충분히 2800선은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거의 뭐 2700선에 위치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뭐 2800은 뭐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뭐 3법 개정뿐만 아니라 코스피 5000 시대를 지금 이루겠다라고 지금 어떤 슬로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유력 이런 후보가. 유력 예, 후보가. 예.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 리더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폭이 더 컸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느 정도 2800선은 반드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깔딱고기잖아, 깔딱고기.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저 PBR부터 예. 시작해서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름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표 뒤에 기업이 있듯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또 관세에 대한 어떤 커다란 어떤 불확실성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또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와 PC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요. 결국 물가. 서서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들 물가는 안정을 찾고 있고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도 역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와 관세 완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만 본다고 하더라도 2800선 돌파하는데 거기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다고 했을 때는 2800은 우리 상반기 안에 그리고 6월 달에는 한 번은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800을 잡은 이유가 여기가 약간 깔딱고기여서 여기만 제끼면 위가 또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3000이 상당히 열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2800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민 매니저, 네. 금리 인하가 계속되는데 돈들 다 부동산으로 간다. 네. 집값만 오를 것이다. 이런 비관론도 있습니다. 2800을 돌파한다고 보셨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조금 네.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2800을 여름 안에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유럽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예. 우리도 힌트가 분명히 좀 나온다라고 봐요. 유럽이 지금 6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지금 6월 달에 7번 연속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걸로 지금 예상이 네. 좀 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사실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 뭐 프랑스 다 신고가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진짜 좋을 때문에 게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결국은 이 통화 정책의 이제 완화, 유동성. 기준금리 계속 이제 인하하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또 확대 재정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선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금리는 일단 인하됐고 올해 안에 한 2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한 2%까지 지금 한대잖아요. 금리가 인하될 네. 걸로 지금 예상이 네. 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새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확실한 이제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카드들 뭐 대규모 이제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날 2,700포인트 뚫었잖아요. 9개월 만에. 그런 이제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확장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쓰면서 독일, 프랑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야 시장도 되는데. 부양되는 효과가 이제 분명히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름 안에 저는 2,800포인트 분명히 좀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요거는 저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편입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임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전담팀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시키는 전담팀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에 이제 수건이었는데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만 이제 편입되면 3천이 아니라 5천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럼 돈들도 왜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오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 또 주택 경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도권 서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공급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시장에 이제 자금은 단기 수익을 쫓아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거 요걸 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뭐 2,800이 아니라 3,000, 5,000까지도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오히려 좀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는 그런 효과까지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뭐 각 후보들 나오는데 가상자산 전담팀, 무슨 전담팀 말고 영민 매니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전담팀부터 만들어라. 그럼 이제 돈들도 올라가면 가죠. 그렇죠. 굳이 뭐 부동산 가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선 이후에 주도주에 대한 질문인데요. 조방, 조선과 방산이 여전히 주도주 섹터다. OX 들어주시죠. OX. 네. 일단 O부터 갈게요. 일단 저는 뭐 과거에 우리가 지금 상반기나 작년처럼 어떤 강한 어떤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면서 조정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상단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에 좀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한미 동맹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조선이 가장 핵심 키워드고 또 방산 같은 경우도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유럽권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다 보니까 조선과 이제 방산 물론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매물도 출회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어떤 굳건한 섹터로서는 계속해서 좀 이제 그 지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어떤 큰 대세 상승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 안에서 큰형님이다. 큰형님 역할은 충분히 역할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도 좀 볼까요? 그럼 조선방산에서 종목별로는 뭐 일단은 뭐 대표적인 기업이 뭐 하나오션도 될 수 있고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어떤 흐름도 그렇죠. 굉장히 좀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차도 다 제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선방산 이 두 가지를 다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게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서 뭐 스타링크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원앱도 지금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또 승인을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또 원앱과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협력하고 있는 기업도 하나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위성통신, 인공위성 관련된 우주 항공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주도 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조선과의 어떤 협력이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그래도 MRO 쪽에선 꽉 짚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팀코리아 형식으로 갈 텐데 MRO 쪽의 점유율이 가장 큰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같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 시스템이 이 두 가지의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 조방원은 결국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또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탑픽은 그래도 하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트에서 야 여기가 또 주인공으로 계속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해서 이 가격 전략 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뭐 과거의 어떤 상승폭만큼 똑같이 또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상승권 안에서 그러니까 마치 알테오젠처럼 견고한 어떤 이제 신고가가 찍고 나서 이제 박스백 흐름을 그리듯이 조선 방산 섹터들도 계속해서 박스백 흐름 나와주다가 또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 한 번 더 레벨업은 되겠지만 엄청 강한 어떤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5만 원 라인 때는 뭐 충분히 한 번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신고가 부분대에서는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5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도 4만 원대를 일단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조방이 이제는 큰 형님에서 내려와야 된다. 조선방산이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는 건 말고 지금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아니다. 사실 이제 아니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끝나죠. 이후에는 네. 항상 또 좀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2,800포인트 여러 만에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800포인트를 넘기려면 꼭 가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뭔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업종은 반도체 업종을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예.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향후에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의 이제 호황 사이클을 이제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SK 하이닉스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가 2,800, 3,000포인트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안 가고는 절대로 이 상단을 좀 뚫을 수가 없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 국내 증시에 기조적인 매수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 또 삼성전자가 영순위 이제 옵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조선방산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조선방산도 이제 계속 좋지만 2,800, 3,000을 이제 뚫을 때는 주인공이 이제 삼성전자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6월 시장의 이제 통계를 보면 네. 5번이 오르고 5번이 하락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6월 시장은 예.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뭔가 이제 좀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항상 주도 업종이 교체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지난 10년간의 이제 통계를 보면 딱 6월 달에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네. 교체가 전환되는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수 상승과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형 삼성전자와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조금 견인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차원에서 조선방산이 이제 X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지 네. 조선방산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이해는 절대 하실 아니다.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지주사하고 에너지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특정 후보의 당선을 염두하고 기관도 들어오고 지금 개인분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주사와 에너지에는 지금 뭐 태양광 네. 풍력, 뭐 원전. 포함, 원전 다 네. 포함입니다.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셀온이다라고 하냐 아니다. 이건 쭉 간다. 쭉 간다가 O, 네. 셀온이다. 지주사 테마는 딱 오늘까지야. 지주사 에너지면은 X, 쭉 간다면 O. 두 분의 전문가 들어주시죠. 오, 네. 일단은 아, 준호 저는- 매니저, 네. 셀온 오늘 아, 팔아야 되네. 주소 단기적으로 예? 왜냐하면 아, 예. 그동안 이제 예. 이미 뭐 세부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예. 이제 증시부양책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최근에 증권주들 그리고 이제 저 PBR 기업들 지주사들이 다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분출됐잖아요. 그렇죠. 특정 후보의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IRA 네. 관련해서 약간 노이즈도 계속 나와주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와 이제 우리 국내 어떤 이제 대선 후보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가능하지만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그 기대감이 좀 크게 적용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좀 세론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예. 난이도가 있는 게 만약에 호재가 나왔을 때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당선 이후에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추세 하락에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취임되기 직전에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예. 취임 이후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로 태양과 풍력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다가 이제 취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이제 건립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추세 하락에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의 세론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좀 준비는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후보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죠. 아직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모릅니다.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또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라서 예, 예. 결국에 나와도 세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땐 정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투매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어떤 정책의 어떤 실효성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준호 매니저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주사와 또 신재생 등의 이 에너지라는 것이 특정 후보를 네, 맞습니다. 겨냥하고 이제 수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되면 세론, 네. 안 되면 이건 투매라는 맞습니다. 쪽의 이야기였고요. 영민 매니저는 네. 지주사와 에너지는 계속 간다.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아, 우리 그래요? 준호 매니저 의견을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 이제 대선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선반영됐을 때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많이 좀 겪어왔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지주사에 대한 이제 재평가
그리고 특히 에너지 기업들, 뭐 원전,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종목들의 이제 사이클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주사들도 지금 잘 나가는 지주사들 보면 진짜 그야말로 저 PBR 종목들만 찾아와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HD, 현대, 두산 이런 기업들 한번 보세요. 네. 계열 회사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계열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 지주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하고 같이 부각되면서 움직인 거지 사실은 그냥 단기 테마로만 움직인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아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법 개정안이 뭐 추진되든 안 하든 기관들의 지금 자금 동향을 보면 확실히 지주사들 쪽으로 네. 포지션을 강하게 네. 우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이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지주사 종목들은 잘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지금 원전이 움직이는 게 꼭 우리 대선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 수 없잖아요. 결국 원전은 글로벌 AI에 대한 엄청난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AI 수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를 했을 때 원전이 가장 강력한 이제 에너지 수급원이 될 거다. 이런 산업적인 전망.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싫다라고 하지만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게 이미 산업적인 측면에서 확인이 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대선하고는 별개로 알겠습니다. 산업의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분명히 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세론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세론을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대선 이후에 방향성 좀 잡아봤고요. 리뷰를 빠르게 한 종목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LK 네. 삼양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LK 일단 삼양. 아무래도 뭐 스타링크와 또 스페이스 그거로? X 관련해서 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이제 LK 삼양이다. 아무래도 네.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네.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그 스페이스 X의 우주 발사체에 별 추적기를 달아서 가는데 거기서 기술 교류를 한 기업이 이제 LK 삼양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움직임은 마치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와 거의 최대 수혜주로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실질적인 수혜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스페이스 X에는 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와 HVM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원앱에는 하나 시스템과 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라는 이제 안테나 기업이 있어요. 있죠. 같이 협력하고 네. 있는 기업인데 이제 LK 삼양은 아무리 최근에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사실 그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가볍다 보니까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처럼 거의 20% 이상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버렸죠. 상승을 네.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LK 삼양이 스페이스 X와 저궤도 위성통신 또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체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가장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부터 LK 삼양이 먼저 좀 시세가 가볍게 네. 움직였다면 네.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안테나 인텔리안테크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첨단 금속을 공급하는 HVM 같은 종목들로 우리가 이제 조금 옮겨갈 필요가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목표가는 좀 짧게 상향해 보도록 아, 이게 하겠고요. 짧게요? 이절 라인대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3,4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절 라인대도 좀 타이트하게 2,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K 삼양, 삼양 옵틱스입니다. 네. 금요일 날 한번 뿜었습니다. 자, 우리 영민 매니저는 태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이 이제 육각형 인물로 좀 네,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원래 풍력 기자재인데. 네. 예. 이게 뭐 소개해드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수익률이 지금 44%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모든 산업에 지금 다 걸치고 있어요.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또 급등이 나온 게 아까 이제 LK 삼양 얘기해 주셨던 거하고 비슷한 이유예요. 네. 스타링크하고 이제 원앱 정보에서 이제 또 승인이 좀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사실 이런 단조 부품들이 이런 첨단 산업에 다 활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우주항공 테마까지 엮이면서 이제 태용 주가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우주. 거기다가 조선 쪽에 이제 같이 엮이죠. 있죠. 그다음에 SMR 쪽에 또 단조 부품 공급하는 있죠. 이슈가 네. 있죠. 이러니까 완전 이제 팔방미인 주식으로 풍력 이제 있죠. 네. 거듭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BHI라든지 GNC 에너지 이런 애들이 딱 초입 구간에서 이제 상승했던 흐름하고 거의 좀 비슷한 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50일 신고가를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경신을 좀 하고 있고 뭐 역대 최고가까지 가려면은 뭐 한 15년 전에 11만 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역대 최고가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예. 2만 5천 원 좀 뚫는 흐름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2023년에 2만 5천 원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한 뭐 52주 아니라 이제 104주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한번 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상방을 일단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좀 열어놓고 추세적인 이제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는 팔방미인 종목 네. 조선, 원전,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 그럼요. 이런 네. 쪽과 이제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용까지 봤습니다. 이 태자 들어가는 종목이 태광도 있고 태성, 맞아요. 태양 헷갈리는데 네. 태웅, 네. 웅입니다. 이렇게 하고 준호맨이 오늘 일발 갈까요? 오늘 일발은 좀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 중에 이제 대선도 물론 있지만 네. 또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과 그리고 일본, 대만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딱 대선이 있는 딱 시기 6월 2일 또 그리고 내일 6월 3일까지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 지속 가능한 예.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거의 주제가 결국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 그렇죠.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어느 정도의 너희가 네. 지원을 할 것인지가 네.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을 할 수 있는 넥스트리라는 기업을 오늘 토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또 주말 동안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은 25%에서 50%까지 이제 올리겠다라고 기습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과거사를 비춰봤을 때도 품목 관세로 알루미늄 철강이 처음으로 25% 관세 부과를 했을 때도 가장 크게 또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 중에서는 넥스틸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때 해석이 결국 미국 현지 내에서 철강과 또 강관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기 네, 때문에 가장 비중이 결국 커요. 넥스틸이 네. 결국 이제 뭐 관광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거의 북미 매출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총 매출 비중에서 북미 또 수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다 보니까 결국 넥스틸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가장 크지 않을까. 물론 뭐 가벼운 뭐 동양 철강이나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 넥스틸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관광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천연가스를 이제 극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반할 때는 단연 특수 관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도 수송하기 위해서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이 포함되는데 거기서 한 10만 톤이나 15만 톤 정도가 지금 철강제가 사용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미국 매출이 거의 90% 이상인 넥스틸이 중장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미 1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오일, 가스양, 에너지, 관관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해외 부분에 어떤 견조한 실적인데 뭐 해외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북미 지역이라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북미 쪽의 어떤 매출과 순이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같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 어떤 매출 성장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텍사스주 휴스턴의 부지 10만 평 규모로 넥스틸 지금 4하 강판 공장을 좀 설립을 한 상태에서 빠르게 미국 현지 내에서도 지금 강간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됐을 때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또 넥스틸이고 또 그래서 알루미늄 25% 또 50% 관세 인상 그리고 또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면서 이번 주. 결과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넥스틸이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넥스틸입니다. 지금 이제 알래스카의 그 에너지 프로젝트 회의는 연방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맞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 또 넥스틸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엄청 맞아요. 많아서 지금 우리 프리마켓 특징주도 실은 넥스틸이었었거든요. 이제 아마 너무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하셔가지고 지금 넥스틸만 한 3.7% 먼저 맞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이미 거의 외우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철강 관세, 맞아요. 넥스틸 이렇게. 넥스틸 그다음에 뭐 세아제가 뭐 세아제가. 휴스틸 같은 기업이 네, 있는데 세아제가 그 중에서 있어요. 일단 넥스틸이 가장 네. 강력하고 그리고 동양 그 철강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는 넥스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그래서 생산. 네, 매수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전일 종가 15,700원을 매수가로 잡되 일단 지금 3% 정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보초병을 조금 보내고 대응을 하면서 다시 전일 종가까지 내려오면은 바로 지금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5,7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8,800원,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13,4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일발입니다. 영민 매니저 나온 바이오업계 현재 화제의 종목 인투셀을 일발로 갔고요. 준호 매니저는 넥스틸입니다. 뭐 철강 관세 50%에도 잘 버틸 수 있는 네.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대통령 선거죠. 네, 사전 투표는 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했고요. 네, 저도 했습니다. 저도 네. 했고요. 저희 네. 모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수요일 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발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